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36번째 제목은 진범은 누구일까? 제주 관덕정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36번째 끝내 잡히지 않은 범인 제주 관덕정 살인사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구 미제라는 말을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장기 미제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기되기 전인, 그러니까 즉 2015년 7월 31일 이전의 사건들은, 그 중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 그리고 경찰들의 어떤 재수사 의지조차 없는 사건들은 결국 영구미제라는 이름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제주 관덕정 살인사건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주 관덕정의 모습입니다. 비지트 제주넷에서 가져왔고요. 1997년 8월 14일 제주도 제주시 관덕정, 그러니까 관아의 병종들이 활쏘기 연습을 하던 터 뒤쪽에 제주지방법원 철거공사 현장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온몸에 구타의 흔적이 가득했고요.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유두가 도려지고 음부 역시 훼손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은 모습이었죠. 경찰의 조사 결과 그녀는 제주시 삼도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의 종업원 고 씨였습니다. 32살이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더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 씨는 유흥주점의 주인인 현 씨 49세 여자와 함께 집을 가던 중이었고요. 평범하다면 평범했던 새벽 3시경에 퇴근길에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서 그녀들을 덮쳤습니다. 현 씨는 괴한의 무차별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괴한은 고 씨를 불과 5m 정도 떨어진 방호벽 뒤에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 씨를 살해했고요. 약 180m 떨어진 지점에는 고 씨의 핸드백과 지갑, 신분증, 통장 같은 것들을 불태운 흔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진 거죠. 현 씨는 대로변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행인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지만 왼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신문기사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거예요. 30대 여인 알몸 피살, 제주시 서귀포 지역 두 곳서 동시에 발견. 경찰은 잔혹한 범죄의 형태로 보아서 원한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사체가 훼손된 부위가 어떤 데였어요. 유두와 음부, 그러니까 여성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정신병자 혹은 변태성욕자의 충동적인 범죄가 아닐까라고 해서 수사 범위를 거기까지도 확대를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도 어떤 증거물도 없던 이 사건은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3일 만인 9월 6일 새벽, 사건을 수사 중이던 중앙수사본부에 5차례에 걸쳐서 전화가 걸려오면서 사건은 반전됩니다. 바로 내가 살인범이다 라고 밝히는 동일인의 전화가 반복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일인이 5번이나 전화를 해서 내가 살인범이다, 내가 살인범이다, 내가 살인범이다 반복을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임을 5차례에 걸쳐서 자백하는
전화가 장난 전화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경찰들은 즉시 발신지 추적을 하였고요. 자, 이 전화를 건 그가 제주 시내 5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즉시 공중전화에서 지문을 채취한 경찰은 국과수에 감식을 보냈고요. 채취한 지문 중 하나가 이미 경찰에서 용의자로 추적 중이었던 김모 씨의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검거하는 데까지 성공하게 됐어요. 김 씨는 강도 강간 등으로 인해서 이미 몇 차례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게 됐고요. 관덕정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8월 3일과 사건 발생 후인 9월 23일에도 특수강도 및 강간 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서 먼저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였는데 이것이 관덕정 사건의 형태와 매우 유사했어요. 따라서 경찰들은 이미 그를 범인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었던 거죠. 김 씨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치정이나 원한관계가 아닌 단순히 금품을 노린 강도행위였다라는 것이었죠. 다음은 김 씨가 밝힌 범행 동기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 술을 마시고 관덕정 인근에 도착했는데 여자 2명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접근, 앞서 걸어가는 여성들을 돌로 내리친 뒤에 핸드백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났다. 그러나 고 씨가 핸드백을 돌려달라며 뒤쫓아와서 그를 인근 공사장 주변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라고 밝혔다는 거죠. 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2년 4월 7일에 방영됐던 내용이에요. 또한 사망한 고 씨의 사체를 잔인하게 훼손한 까닭에 대해서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난 94년 이후 3년 동안 사귀어온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여성에 대한 복수심이 발동해서 이빨로 물어뜯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람의 자백은 사람들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김 씨의 자백은 받아냈지만 경찰들은 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물이 필요했어요. 우리나라는 증거물 제일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증거물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그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진술이 너무나 범행 현장과 일치했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그를 기소하게 됩니다. 특히 김 씨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범행을 부인한 적이 없었어요. (10월 26일) 벌어진 검사 측과의 현장 검증. 자, 위에 사진이 있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2년 4월 7일에 방영됐던 내용이고요. 자, 이런 현장 검증에서도 그는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했으며 빼앗은 고 씨의 핸드백 등을 소각한 장소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수사 내용을 발표하게 돼요. 두 차례 실시한 현장 검증에서 김 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했으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점으로 볼 때 진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법정에서는 그 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요.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관덕정 살인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2건의 특수강도 및 강간 미수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법정에 나와서 특수강도 및 강간 미수의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게 됐지만 살인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특수강도 강간 등에 의해서 8년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2005년 이미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1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요. 이 사건은 그렇게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 씨는 범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등을 상세히 진술했다. 우리는 지금도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법적 처벌은 우리의 관할이 아니라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잡지 못한 것과 법이 처벌하지 못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자, 경찰들의 어떤 입장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를 진심으로 범인이라고 확신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지 못했다면, 그가 교도소 생활을 하던 8년 동안이라도 증거를 찾기 위해서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놓치는 것보다 알면서도 놓치는 것이 더 억울하고 잘못된 일이 아니었을까요?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감히 당시의 검경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김 씨가 진범임에도 법의 허점을 노려서 빠져나간 것일 수도 있고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 씨의 경우처럼 진범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잔인하게 살해당한 고 씨의 영혼은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정말로 누구였을까요? 한 여인을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하고도 지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면서 살고 있겠죠.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에 만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